대통령직의 힘은 항상 반사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느슨한 대통령 직무실 출입 특권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의 폭동에 휩싸인 궁정은 보통 대통령 근처에는 가지 못했을 인물들의 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가장 추문이 많은 대통령직에서 권력에 근접하기 위한 대가는 월요일 자정 직전에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때 트럼프의 전 보좌관은 공무원, 변호사 및 동료 18명이 조지아에서 2020년 선거를 정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그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전 대통령의 내부 구성원들 중 가장 최근에 트럼프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들의 후원자는 항상 자유롭게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4개의 별개의 기소에서 91개의 범죄 혐의라는 놀라운 산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이는 전 대통령으로서는 유례가 없고 의심스러운 기록입니다. 풀턴 카운티 사건의 공동 피고인 명단에는 역사상 최악의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국가적인 지도력의 공백을 메운 것으로 2001년 9월 11일 영웅이 된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트럼프의 변호사이자 정치적 중재자로 일했고, 특히 트럼프의 첫 번째 탄핵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에서의 사건들에서 그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 마피아들과 그들의 조직을 무너뜨린 강력하고 선구적인 검사로서 사용했던 조지아의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시장으로 알려진 이 남자는 또한 거짓 진술과 공무원 사칭을 저지르기 위한 음모를 포함한 여러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NN은 화요일 2020년 선거 후 트럼프의 거짓된 사기 주장을 증폭시켰던 줄리아니가 수십만 달러의 소송 비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뉴욕시의 브루이저는 화요일 자신의 행동을 법적으로 고객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행동과 동일한 루디 줄리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싸우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WABC 라디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파시스트들을 때려눕힐 것입니다. 줄리아니와 함께 기소된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전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원인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도 공격을 조사한 하원 선정위원회에 의해 트럼프의 선거 개입 노력의 핵심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문지기가 직무였던 백악관 고위 관리의 기소는 워싱턴을 핵심으로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는 그가 보호하기로 되어 있던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범죄 혐의로 수개월 동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메도스는 화요일에 그의 사건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연방 제재로 옮기라고 제출했는데, 이는 전 대통령도 곧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입니다. 연방 법원의 유죄 판결은 트럼프가 또 다른 백악관 임기에 성공할 경우 또는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참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메도스가 조지아주에서 기소되었지만 트럼프의 선거에 대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의 노력을 훔치는 연방 수사에서는 기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추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가 전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표시로 그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사람들 중 다른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당시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선거 결과에 대한 의회 인증을 방해해야 할 권한이 있다 설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의 전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이 있습니다. 이스트먼의 변호사 하비 실버블레이트는 화요일 풀턴 카운티의 기소를 변호사들이 옹호를 범죄화하기 위한 묘수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법률가들이 영원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폭발되지 않은 조례를 남기는 법률 집단 폭탄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미스의 연방 기소에 따르면 트럼프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들리는 선거 사기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한 시드니 파월도 또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공갈과 음모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직 이 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제 잠재적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을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그들이 대통령과 어울렸던 날들을 또 다른 세상처럼 보이게 만들 과정입니다. 트럼프는 이전 3번의 형사기소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 사건에서 트럼프의 공동 피고인들은 대통령직을 보통 구속하는 규칙과 협약에 대한 전 대통령의 불관용이 그들을 위험한 바다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한때 최고의 사람들만 워싱턴으로 데려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의 측근들은 종종 그들이 그의 법적 폭풍에 끌려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다른 동료들 중 2명인 그의 개인 보좌관 월트 노타 마라라고 부동산 매니저 카를로스 두 올리베이라는 트럼프의 국감 문서를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한 조사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 트럼프에게 물려들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또한 종종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취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 그 당시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문제들을 조사하는 당국의 이익을 끌어들인 후에 법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트럼프의 전 선거운동 의장인 폴 매너포트는 은행과 정부를 사치하고 우크라이나 정치 컨설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죄로 연방징역 4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2017년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대화에 대해 FBI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6년 트럼프 캠페인의 러시아와의 연관성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에 휘말렸습니다. 트럼프의 전 정치학 석학인 스티브 배너는 하원 1월 6일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한 소환장을 거부한 후 의회를 모욕한 혐의로 작년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배너는 모건 사기 사건으로 내년에 맨해튼에서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너와 다른 사람들이 WE 빌드 더 WALL이라고 불리는 모금 활동에서 기부자들을 사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배너는 여러 가지 혐의의 공모, 자금 세탁 및 사기 계획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에서 그의 오랜 최고 재무 책임자인 앨런 바이셀버그는 올해 초 트럼프 조직에 반대하는 추진인으로 증언한 후 10년간의 세금 사기 계획에 그의 역할로 뉴욕 판사에 의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남자들 중 한 명이 법적 구렁텅이에 빠진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에서 그의 전 변호사이자 자칭 해결책인 마이클 코언은 2016년 선거 전에 트럼프와의 과거 주장된 불륜 사건으로 공적인 자리에 오르겠다고 위협한 2명의 여성에게 돈을 갚는 것을 도운 혐의로 세금 사기, 의회의 거짓말, 선거 자금 위반을 포함한 9개의 연방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2년 징역과 1년을 복역했습니다. 이 법에 어긋난 트럼프이 많은 동료들과 달리 코언은 그가 트럼프와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용이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전 상관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부인했지만 전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국비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맨해튼 지방 검사 엘빈 브레그에 의해 기소된 후 3월에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지아 사건에서 기소된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에게 한 가지 큰 걱정은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우려고 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트럼프는 사업 동료들의 충성심을 분배할 수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그의 사명권을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마지막 행동 중 하나에서 그는 이전의 연방 사기 혐의로 배넌을 사면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플린, 매너포트, 그리고 오랜 동맹인 로저 스톤을 사면했습니다.
비록 그가 2024년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근거하여서면 제안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민간 시민인인 트럼프는 더 이상 그의 내부 집단 사이에서 그러한 충성심을 보상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선출되더라도 연방 정부와 주 사이의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설립자들의 주장 덕분에 연방 사면은 조지아 사건에 휘말린 용서할 수 없는 동료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지난달 CNN에 트럼프의 지도부인 팩테이브 아메리카가 상반기 동안 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위한 소송 비용으로 4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5월 19명의 피고인을 함께 재판할 계획이라고 밝힌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가 제기한 풀턴 카운티 사건의 광범위한 범위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낭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동맹의 확장된 간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혐의를 받는 시트로는 이 사건이 법정에 도달하는 데 몇 달이 걸리거나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는 배심원단에 도달하기까지 2024년 선거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트럼프 변호사 타이 콥은 화요일 CNN의 에린 버넷의 윌리스가 이 거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법정에 세우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2년이 걸린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당선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녀가 임기 동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콥은 연방 검사들이 임기 동안 대통령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주 검사들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